일단 뭐 새로 오신 분들은 저 사람들 뭐 저 사람 되게 잘하는 거 맞아? 뭐 오중이 떠중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좀 얘기 드리자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를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 예, 많이 아실 겁니다. 예. 주식 투자 조금 했던 분들은.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처음에 은행, 증권사,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전략팀, 그 다음에 이트레이드 리서치 있다가 지금 현재 여기 있고요. TV 방송은 한국경제TV, SBS, CNBC, 이데일리TV, MTN, 서울경제TV, 팍스경제TV, 제가 이토마토 빼고 다 출연한 것 같아요. 이토마토 TV 빼고는 전부 다 출연했던 것 같습니다. 투자대회도 한번 나갔었는데, 여러 번 나갔어요. 투자대회를 여러 번 나갔는데, 사실은, 주식 투자대회 한번 나갔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SBS, CNBC에서 했던 건데, 주식 챔피언스 리그라고 했는데, 1등 했습니다. 1등 했는데, 예, 지금 섭외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별로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투자대회 중에 이제 다른 TV 방송 투자대회는 주로 저를 선수로 출전을 안 시키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로 해설위원, MC, 저 방송 MC도 많이 했어요. MC도 많이 했고, 해설위원, 아니면 예, 주로 그런 거 심판 보는 거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흑백 요리사 시즌2 보시죠? 그 심사위원 많이 했어요. 심사위원. 예, 저 심사위원 많이 했고요. 참고로 얘기 드리지만, 넷플릭스에서 생방송은 아닌데, 서바이벌 투자대 해가지고, 예,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근데, 섭외는 왔는데, 예,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이에요. 네, 이런까지 해야 되나? 진짜. 예, 근데 연예인들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이 연예인 15명 정도 나온다고 하고, 예. 서바이벌 하자는데, 제가 서바이벌에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서바이벌만 하면 내가 너무 잘해. 예. 참 희한해. 저는요, 저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서바이벌 너무 잘해요. 그래서, 서바이벌에 거의 특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자격증은 증권투자 상담사,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투자자산 운용사는 대학생 때 딴 거고요. 예, 증권부석사가 대학교 2학년 땄나? 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CFA 레벨 1은 2009년에 했나? 예, 9년에 레벨 1 패스했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학원 졸업반입니다. 예, 곧 졸업식이에요. 예. 대학원 너무 여러분, 진짜 대학원은요, 전 대학원 나오는 사람 존경합니다. 와, 진짜 힘들대. 예. 일하면서 대학원 다니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 진짜 너무 힘들어서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네. 대학원 어디냐고요? 신촌에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저희 투자 철학은 이렇게 있고요. 예. 근데 투자 철학까지는 소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보니까 초보자들 진짜 많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질문 중에 초보자인데요, 지금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배우고 하세요. 배우고 하세요. 초보자인데, 그냥 수업료 낸다고 생각해. 수업료를 왜 내요? 도대체. 아니, 수업료 왜 내는 거예요, 도대체? 예, 배우고 하세요. 예, 하지 마세요. 예. 처음 시작하신 분이라면 하지 마세요. 예, 배운 다음에 하세요. 제가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 모르고 투자했는데 수익이 나요. 수익이 많이 났어요. 수익이 많이 발생. 이런 분들이 주로 패가망신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주로 이런 분들이 망해요. 망할 때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방법을 진짜인 줄 알고 있어, 이거를.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할까요? 물타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매수 밀렸어요. 그러니까 8,000원 매수, 또 한 6,000원 매수, 이렇게 하다가 돌아 나오니까 수익이다. 그 다음부터 계속 그 방법을 써요. 근데 진짜 종목 하나 잘못 걸리잖아요, 바로 망합니다. 이거 잘못 배우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얘기 하면 업계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게 뭐예요? 저는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냥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 고객들 중에 몇 분은 책상에다 칼 꼽아놓고 하시는 분 계세요. 10몇 년 동안 이제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은 진짜 새벽 6시에 딱 일어나서 딱 목욕제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딱 한 다음에 칼 딱 꼽아놓고, 예.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런 분도 이해했습니까? 주식 투자는요, 제로섬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제로섬의 요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대충 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익을 잘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전업 투자를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전업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잘 된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직장 잘 다니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하시면서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할 때 최적의, 나한테 맞는 최적의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 그 다음에 패턴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예.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되는데, 최대한 많이 알아놓고 공부한 다음에 하면은 시행착오가 덜 겪어요. 예. 그래서 잘 모르면 하지 말자. 예. 그래서 제가 요즘이 아니죠. 제가 지금 이번 주부터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주식 기초 강의부터 심화까지 싹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배운 다음에,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시작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시작한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아,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이 딱 드시면 그때 시작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료야 다 있어요. 제가 자료, 이거 다 옛날에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다, 전부 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거예요. 예. 그 며칠을 못 참아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증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 뭐 하는 데고, 이런 것도 다 아셔야 된다니까요. 호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 거고, 매매 호가는 어떻게 보는 거고, HTS 어떻게 활용하는 거고, MTS 어떻게 보는 거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시간의 거래, 뭐 애프터마켓은 어떤 거래 방식이고, 프리마켓, 그 다음에 정규장에서 넥스트레이드 주문은 어떻게 됐을 때가 유리하고,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알고 해도 안 돼. 이게 여러분 잘 안 돼요. 모든 거 다 알고 해도. 근데 모르고 하면 되겠냐고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게 또 제가 강의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 강의를 거의 수백 번 했거든요. 제가 그 아나운서 아카데미 같은데, 경제 채널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제가 강의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경제 채널에 나오는 아나운서들 중에 한 못해도 한 5분의 1은 저한테 배웠을걸요 아마. 예, 진짜로요. 예. 한국경제 TV나 뭐 매일경제 TV의 제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르칠 때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강의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예. 막 코스피 200부터 어떻게 보는 거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알려 드릴 테니까 제발 막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요까지 해가지고 교육 강의 내용 끝났고, VIP분 강의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당연히 VIP 강의는 또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합니다. 예. 근데 이거 하잖아요?
이 VIP 강의 하잖아요. 사실 제가 장담하는데 웬만한 증권 전문가보다 더 많이 할걸요? 네. 아, 증권 전문가들 중에 뭐 밸류에이션 제대로 한 사람 있나? 난 본 적이 없는데 별로. 밸류에이션 제대로 한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별로. 밸류에이션까지도 알려드리고 웬만한 재무제표는 그냥 다 볼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근데 다만 내가 해야지. 방법을 알려드리죠. 근데 아무리 알려드려도 재무제표를 안 봐버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안 봐버리잖아요. 자, PSK 한번 볼까요? PSK 시가총액 1조 3천억. 자, 올해 700억 나오고 내년에 PSK 제가 1000억 보거든요. 그러면은 PR로 따지면은 한 12개월 선행 PER이 한 13배. 현재 PER은 17배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PBR 또 보셔야 될 텐데 PBR도 지금 자기 자본에 인되는 거 올해 인되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한 PBR이 한 2배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타겟 프라이스가 목표가가 얼마를 잡아야 되고 그 목표가 얼마를 잡아야 되는 이건 뭐냐면 다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종목을 언제 살 걸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종목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사고 팔 거냐는 차트를 보고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이게 정석 투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재무 분석에서 재무 상태표를 보고 인되는 캐시플로우를 확인한 다음에 인되는 거 예를 들어서 자본에서 얼마가 인되고 이익잉여금이 얼마 추가돼서 전체 자본이 어떻게 바뀌고 자본 어떻게 바뀌었을 때 PBR 어떻게 구하고 북밸류가 얼마 나오면 거기에 프라이스 어떻게 비교해가지고 이런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 주식이 쉽습니다. 쉬워요. 근데 뭐든지 쉽다고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험, 이슈 모멘텀. 특히 우리나라 장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장은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릴게요. 우리나라 장은요. 하필 우리나라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데 우리나라 증시, 대한민국 증시는요. 난이도로 따지면 지옥 정도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게임하면 난이도 설정할 수 있잖아요. 예. 헬 정도 됩니다. 증시 난이도는 지옥 헬 정도 돼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요. 이 사람들하고 싸우려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똑똑하지만 우리나라가 금융에 좀 약해. 금융에 좀 약합니다. 기회도 많아요. 금융에도 약하고 우리나라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막 너무 돈 거리면 사실 안 좋게 보잖아요. 다들 안 좋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좀 있어. 우리가 유교 문화가 좀 있어요. 그런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돈 거리고 못 살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이 좀 약해. 좀 베이스가. 근데 그 금융 베이스가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면 또 개개인 능력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개인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여러분 저기 엔터나 드라마 보세요. 진짜 우리나라 얼마나 치열한지. 저 이번에 흑백요리사 시즌2 보면서 야 우리나라 이렇게 요리 잘하는 사람이 많아? 야 진짜 우리나라 같은 사람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그 두 가지 같이 접목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난이도가 헬이냐면 그 이유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수급 위주예요. 아무리 저평가돼도 저평가를 시장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주가가 절대로 안 갑니다. 이게 진짜 힘든 장이에요. 자, 이제 우린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으면 한 번씩 1번씩 쫙 한번 눌러주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예, 또 듣고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두는 이렇게 드리고요. VIP 강의 따로 드릴 테니까 VIP 어떻게 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따로 모집 공고 올릴게요. 나중에 꼭 공고 올 테니까 그때 한번 들어오세요. 예. 저도 이제 여기 특히 이제 OBS 새로 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기존 분들 계시는데 새로 하신 분들 해가지고 제가 또 기존에 하던 거 그냥 막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성의 없잖아요. 다시 새 마음가짐으로 예. 새롭게 잘 만들어가지고 예. 그 준비돼서 딱 오픈하면서 딱 그때 다 같이 함께 딱 그 전에는 그냥 제가 막 무료로 다 해드리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 수익률이 좋아요. 예, 좋은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도 항상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항상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언제쯤이냐고요? 이번 달 말? 중순 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남은 걸 좀 기다리자. 여러분도 저 보세요. 저걸 보시고 쟤 왜 이렇게 잘해? 근데 맨날 잘하지 않는다. 예, 맨날 잘하지 않는다. 예. 지난주 이오테크닉스, 하나에로스페이스, 이번 주 미래에셋증권, 오늘 에이프릴바이오까지 뭐 계속 수익 나니까 뭐 사람 놀래시는 분들 계신데 이 정도 장애는 그 정도 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나도 힘들어. 지수 따라가기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좋을 때 코스피 코스닥 지수보다도 잘해야 되는 거고, 안 좋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보다는 덜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식 투자는 상대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야지만이 투자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라고 하니까 그럼 한 몇백 프로 가는 거 그냥 딱 잡아가지고 작년에 그냥 원익홀딩스 같은 거 딱 잡아가지고 그냥 한 10배 나가지고 그냥 주식시장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쉽지. 말이 쉽죠. 그 투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원익홀딩스 같은 거 잡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10명 중 9명은 원익홀딩스 반대로 된 거 잡더라고요, 다. 예, 자꾸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너 얼마나 잘하냐?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예. 자. 이거는 언제냐면요. 이거는 2023년입니다. 2023년 이게 녹화를 떴을 때가 1년 전이었거든요. 2024년 뜬 건데. 예. 2023년인데 2023년에 제가 이 영상을 제가 그리고 2025년에 또 연말에 한 번 더 떴어요. 제가 영상을. 자, 2023년 영상인데 요때 이제 제가 2023년 12월 11일 날 이제 2024년을 전망했던 건데. 예. 보시죠. Bad is bad. 그러니까 여기 시장이 바뀌었다 이거지. 옛날에는 good is bad, bad is good이었는데 이제는 good is good. 인수자 리포트 하나에 그런 게 있었어. 이제 good is good이다. 고용지표가 잘 나왔잖아. 이제 고용지표 잘 나오면 금요일일까봐 무서웠는데 경기가 좀 덜 늦게 떨어지겠다. 약간 이런 느낌? 슬로우 다운 해야지. 너무 확 떨어지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하지만 난 아직도 내 생각은 다르지 않아. 내년 하반기에 폭포수 같은 대폭락이 올 거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얘기 지금 하지 마. 2차 전지는 트럼프가 이번에 됐을 때 벌어진 2차 전지 관련된 일이라 그래서 한번 내용이 나온 게 있었어. 2차 전지 끝났다 봐야 돼. 그러면 어제 그 내용 읽어보는데 진짜 2차 전지 너무 우울하더라. 산타가 올 거냐고 자꾸. 오전. 자, 아까까지의 내용 뭐였냐면 2023년에 지수 어떻게 될 거냐. 2024년. 예. 2024년 지수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뭘 그랬죠? 예. 대폭락 올 거다. 근데 맞았어, 진짜. 보세요. 2024년 올라가다가 하반기에 대폭락. 그쵸? 예. 제가 그때 이제 한국경제TV라고 이제 있는데, 한국경제TV에서 이제 패널로 방송하고 있는데, 주구장창 대폭락만 얘기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방송국에서. 아니, 왜 맨날 떨어진다고 그러냐고. 근데 이쯤 가니까, 이때 가니까, 다들 그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대폭락이 왔어요. 제가 뭐 2023년에, 2024년에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험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저도. 근데 몰랐지만, 이제 전체적인 지표를 봤을 때는 그렇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 상당히 위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같이 나온 사람 누구냐고요? 같이 나온 사람들은 그 한국경제 TV 패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국경제 TV에서 유튜브 하고 있어가지고
그 내용 올렸던 건데 저 유튜브가 뭐냐면요. 이렇게 술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이제 그 주식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었는데 일단 저 때 이제 제가 얘기 들었던 건데 이제 그때 대폭락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영상을 좀 보시면은 그 2024년 12월입니다. 2024년 12월 11일. 이때는 2024년 12월 11일이에요. 예. 오후장을 제가 확인했을 때만 해도 매수 우위였는데 막판에 확 매도세가 출회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봐야 되죠? 저는 이제 개인이 매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좋은 시그널을 보지 마시고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오늘 이제 보통 이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좀 다른 거죠.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하는 주체가 공격적일 수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현재 지수에서 내부적 요인하고 외부적 요인으로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부적 요인 때문인데 사실 저는 월요일날 폭락할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가 나왔거든요. 이게 투매 규모가 1조 2천억인데 이 규모면 올해 하반기 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 월요일로 또 넘어가면 지난주 월요일도 투매가 나왔는데 네. 투매 나오고 나서 화요일날 반등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투매는 규모도 훨씬 더 컸고요. 그런 상황 딱 체크하고 나서 사실 저 이게 바닥이다. 단기 바닥 쳤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 풀매수를 약간 좀 하는 상태였는데 자, 보시면은 이게 어느 때냐, 어느 얘기냐면 2024년 12월 9일 날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개인이 투매 나오잖아요. 대규모 투매 나오잖아요. 거의 바닥입니다. 그 무조건 바닥이에요. 이날입니다. 12월 9일 날 2024년 12월 9일 날 개인이 1조 2천억 투매가 나왔어요. 보통 지수가 떨어지면 개인은 삽니다. 근데 지수가 떨어졌는데 개인이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났다. 이건 뭐냐면 개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올라와요. 지수는. 자, 이거 체크했다. 2번. 자, 보통 지수 올라가면 개인은 팔고요. 외국인 기관 사는 거고. 지수 떨어지면 개인은 사는데 지수 떨어졌는데 개인이 대규모로 투매가 나왔다. 지수 반등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이거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11월 12일 이날 방송한 거예요, 제가. 이날 제가 방송할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12월 9일 날? 저 12월 9일 날 대폭락이 했을 때 종가 풀매수에 들어갔어요. 저희 전부 다. 물어보세요. 이 방이에요. 각자 방에 우리 기존 방 계시던 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예. 이날 풀매수 들어갔어요, 저희. 아예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다 사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반등. 그쵸? 정확히 이제 기술적 패턴으로 보면은 역회된 숄더가 나왔던 구간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근거들인데 그 근거들을 한번 보시면 그 근거들 한번 볼게요. 그게 이제 내부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폰이 수급이 계속 받쳐주냐인데 이게 뭐 이번 주 목요일 내일이죠. 내일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거든요. 네. 전통적으로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은 매수 우위입니다. 왜냐하면 매도 차익 거래가 쌓이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포지션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주식 매도 선물 매수거든요. 이게 매도 차익 거래입니다. 매도 차익 거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청산 나오면은 바로 반대로 나옵니다. 현물 매수 나오고 선물은 매도 나오거든요. 그럼 현물 매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 상승세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봤던 건데 네. 이게 좋은 포인트는 뭐냐면 주로 외국인 기관이 매수 우위 구간이 훨씬 더 많고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쳤고 이제 올라가는 그 상황인데 사실 이제 내부적 요인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기술적으로 저는 봤는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외부적 요인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외부적 요인으로 따지면은 사실 탄핵 가능성이 점점 올라갔을 때 조금 바뀌었던 것 같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그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탄핵 그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설문조사가 약 80% 가까이가 탄핵 찬성이 나왔어요. 근데 그 시간 나오는 순간 바로 지수 반등 튀었고 올라왔거든요. 오늘 장만 해도. 네. 그런 거 보면 약간 탄핵을 전반적으로 탄핵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 여러분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뭐 있냐면요.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제 정치색을 가지고 투자를 바라보잖아요. 절대로 성공 못해요. 돈이 흐름을 보세요. 돈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 충분히. 자, 뭐 윤석열 여기 계신 분 중 윤석열 지지자분도 계시고 국민의힘 지지자분도 계시고 민주당 지지자분도 계시고 뭐 이재명 지지자도 계시고 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투자는 돈의 흐름대로 하세요. 지지는 마음속으로 하세요. 뜨거운 심장으로 지지하세요. 근데 투자는 차가운 머리로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판단하는 재작년에 이렇게 기준은 뭐였냐면,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선거 이기든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비상계엄 해버리면,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통령 이제 그런 비상계엄 한 게 만약에 정당화돼 버리면, 그럼 앞으로 뭔 일 터지면 대통령 무조건 다 비상계엄 할 거 아니야. 그런 나라에 누가 투자합니까? 외국인 같으면 투자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탄핵 가능성이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계속 지수는 상승했던 거예요. 그럼 돈의 방향은 뭐냐면, 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돈은 대한민국 정권이 바뀌어야 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윤석열 지지자라면, 지지는 하되, 돈의 흐름은 따라가야지. 그쵸? 돈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4월에 한번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하고 나서 대폭락이 왔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올라오는데 어디서부터 급게 올라왔냐? 6월부터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느 때냐면요. 이게 대선 때. 그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좋아서 올랐다 이게 아니에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는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막말 김문수가 대통령이 됐어도요. 예. 올라왔을 거예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예.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오진 않았겠지. 왜냐하면 이제 논란이 있었겠죠. 예. 과연 이게 정당한가?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지나가다가 이제 정책이 확고해지고 에이펙 정상회담 딱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제가 이거를 그러면 예상을 했냐? 제가 뭐 애연가도 아니고 제가 뭐 이걸 예상을 해서 맞췄겠습니까? 그냥 저는 데이터에 나오는 그냥 그대로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대로만 얘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근데 이제 사실 올라가면서 이거는 이제 2024년 말에 이제 1년 동안 제가 뭐 대폭락 잘 맞춰가지고 이제 베스트 패널만 해가지고 따로 특집 방송했어요. 특집 방송을 2024년 말에 특집 방송한 건데 특집 방송 했을 때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내년을 빛낼 딱 한 종목 갖고 와라. 딱 한 종목.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세 분이 종목을 하나씩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먼저 우리 김정철 본부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하신 종목인가요? 사실 이제 뭐 자율주행 조선을 저는 상반기 보고 있는데 우리 상반기에. 네.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딱 하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포인트를 본 거야? 아니면 종목이 삼성전자라고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경주마 프로그램에서 자, 작년 12월 말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는지 볼래요? 얼마였는지? 이때 삼성전자 들고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다 저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제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때 삼성전자가 주가가 5만 원이었습니다. 4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5천 원 왔다 갔다 했을 때. 근데 제가 왜 삼성전자를 얘기 들었을까요? 제 6개월 삼성전자 절대 사지 말라고밖에 얘기 안 했거든요. 처음 봤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포인트를 본 거야? 아니면 종목이 삼성전자라고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경주마 프로그램에서 제 6개월 동안 삼성전자 절대 사지 말라고밖에 얘기 안 했거든요. 처음 바꾸는 거예요, 제가. 처음 바꾸는데 그 바꾸게 된 계기가 뭔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레거시 반도체 안 되고 다 안 되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지난번 인사이동 있었잖아요. 네. 치킨 게임으로 보고 있어요 이걸. 치킨 게임. 네. 치킨 게임은 달력을 향해 삼성전자가- 끝까지 달려간다는 네. 거. 너 죽고 나 죽고잖아요. 다 한번 죽을 때까지 해보자. 어. 그래서 예전에 치킨 게임 승자였던 분들이 지금 다 다시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결국 어제 용사가 다시 들어왔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삼성전자 치킨 게임 2008년, 2009년 치킨 게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 2, 30개가 한 번에 다 망했거든요. 삼성전자 그때 계속 물량 밀어내기 하면서. 근데 그런 전략을 지금 뭐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치킨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치킨 게임을 뭘 준비하냐면 SK하이닉스는 지금 HBM의 공정을 가다 보니 네. 선단 공정 자체가 레거시를 지금 현재 점유를 많이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제 삼성 SK하이닉스는 HBM 쪽으로 선단 공정을 다 틀었기 때문에 그러면 SK하이닉스의 레거시 반도체 물량은 축소가 되는 거죠. 물론 이익률이 훨씬 높겠지만.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점유율을 뺏으려고 하는 지금 전략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서 버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인데 중국의 창신 메모리 사실 빠르게 추격했다고 하지만 실제 서버에 들어가는 창신 메모리 칩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동희 연구원님 얘기하셨지만 수율이 안 나옵니다. 저는 중국이 이 상태에서 1년, 2년만 더 가면 SMIC랑 창신 메모리 파산한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트럼프가 좀 혹시나 풀어줄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자, 제가 레거시 반도체 디램이 결국 삼성전자가 먹여 살릴 거라고 했잖아요. 작년 연말에. 지금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할 건데 레거시 디램에서 돈 다 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감으로 맞췄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삼성 반도체 빅사이클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겠습니까, 제가. 그 반도체 2년 전, 1년 반 전만 해도 모건스탠리에서 윈터 이즈 커밍 해가지고 반도체 겨울이 온다. 고순 쳤어요. 당연히 지금 당장은 겨울이 오지만 여기서 생산량 줄이고 라인 줄이고 공정 줄여버리면 나중에 AI 폭발할 때 이거 어마어마하게 모자란 경우가 올 거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계속 경험해보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제가 하반기라고 그랬죠? 6월부터 얼마나 가는지 보세요. 6월부터 하반기 6만 원이었어요. 6만 원부터 더블 이상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차트를 보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주식 투자 처음 하신 분도 많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 산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산업을 이해하는 게. 죽어라 유튜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유튜브 죽어라 뭐 어느 전문가가 뭐 어느 종목 좋다 그런 거 찾아보지 마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걸 보이려면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지식이 꼭 주식 투자하려고 배워요? 내 인생 살라고 내가 인생을 조금 더 즐기고 더 풀리 유틸라이즈하게 살려고 그거 아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려고 내가 인생을 풀로 유틸라이즈하게 살려고 그런 걸 공부하고 배우고 하다가 보니까 주식 투자를 잘해. 이게 주식 투자 성공한 사람들의 주 패턴이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 막 지금 당장 돈 벌어야지. 자꾸 그렇게 투자하면요, 투기로 갑니다, 투기로, 결국은. 그러니까,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데, 계속하면 결국 답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투자를 그냥 정말 투자답게 한번 해보자. 라는 거.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저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제 고객들 뭐 계좌들이랑 이런 거 저도 볼 수도 있는데 진짜 답답해요. 보면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수익이 안 날 수 있지?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면,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해도, 근데 그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 그러니까 그 인생이 부러지지가 않아요. 잘. 예.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안 되면 조금의 제 방식을 조금씩 한번 흡수해 보시면 어떤가. 그러면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변화를 좀 보면서 결단을 내리시면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1차로 제가 정리한 내용은 마쳤고, 두 번째 내용 이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니까, 예, 제가 이거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끊는 거니까 방송을 끊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계속 같이 계셔 주시면 됩니다.